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나는 주인공이 약점을 극복하고 가족을 지키며 세계를 구원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 등신대의 인간만이 사는 구질구질한 세계가 문득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을 그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금방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 나약함이 필요한 게 아닐까? 결핍은 결점이 아니다. 가능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계는 불완전한 그대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풍요롭다고 여기게 된다. 고레에다 히로가치의 책 걷는 듯 천천히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 손님은 정말 오랜만에 문장의 소리를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책 달의 바다를 출간하신 2007년 이후에 무려 8년 만인데요. 새 작품집 애니를 가지고 정하나 소설가가 지금 녹음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졌네요. 아, 이뻐졌어요? 뭔가 이제 완성된 얼굴? 그래요, 언니? 갈색 립스틱을 발라서. 아, 가을이라? 네. 버건디.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하나입니다. 예전에 이 녹음실 오는 길을 20대 때 막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헤매다가. 여기 잉크 토너집 네. 나오면 되는데. 아, 그때도 막 저를 끌고 이렇게 가주셨는데 오늘도 스태프분이 오셔갖고 데리고 와주셨네요. 그게 무려 8년 전이죠. 네. 8년 만에 여기 왔죠. 네, 맞아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하나 씨? 그때 27, 7. 아유, 나이가 나오네 바로. 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네. 저 어떻게 지내세요? 최근에는 뭐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기가 몇 살이죠? 3살이에요. 3살인데도 어린이집에 가나요? 이제 오전에만 점심 먹고 엄마가 데리고 오세요. 한 3시간 정도 가서 놀고 우리 엄마도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아니라 3살인데도 그런 데 가야 돼요? 그쵸. 뭐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들 영화반도 있어요. 0세부터 있어요. 0세부터. 아니 그럼 애기 어떻게 떼놔 엄마 마음. 그러니까 찢어지는데 찢어져 얼굴이 별로 찢어져 보이진 않는데.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딸아이죠. 네. 어쩌다가 아기가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요. 근데 아기 낳기 전과 후가 어때요? 작가들은 더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 네. 말로 이렇게 하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좀 이렇게 충만한 느낌이 있죠. 좋겠다. 네. 그냥 뭘 한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잠잘 때 항상 죄책감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엄마라고 불리울 때 뜨거워요, 심장이?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뜨겁지 않은 나 자신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엄마 얘기를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요번에 나온 책에 네. 보니까 어머니께라고 서문에 서두에 이렇게 받쳤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작가의 말을 제가 아주 여러 번 읽었어요. 마음이. 저도 이제 이런 마음이 뭉쳐져서 엄마가 앞뒤로 우리 엄마 그리고 엄마가 된 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이번 책이 오랜만에 소설집은 네. 오랜만이죠. 네, 그동안 사실 단편집은 작가 쪽에서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 어디에 뭘 썼는지 출판사는 다 맞아요. 몰라.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막연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사실 올해쯤 돼가 좀 정리가 됐어요. 작년까지 아이 낳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치. 너 정신 없었어. 올해 친정 옆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조금 이제 제 일상이 생기면서 좀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그럼 뭐 여기 일산 살다 이사 간 거야? 예, 친정 옆으로 바로 옆으로 이사 갔어요. 서울? 그래서 의정부 쪽. 의정부. 확실히 달라요? 엄마가 봐줄 때 하고. 그럼요. 그 전에도 일산일 때도 엄마가 2시간씩 막 차를 몰고 오셨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대신 이제 매일 오지는 못하셨는데 이제 매일 오시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일을 해야지 덜 죄책감이 들 거 아니야. 그럼요. 저 상상도 못해요. 친구 만나고 이러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고 이제 엄마가 오시면 곧장 도서관으로 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엄마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고 네.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네. 그래서 올해 이 소설집 애니가 나온 건가요? 그쵸. 소설집은 이제 언니도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이제 했던 작업이고 사실 올해는 장편을 썼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 묶어놓은 소설집이 네. 이제 올해 나온 네, 네. 건데 네. 제가 이제 이걸 읽고 있어요. 네. 읽고 있는데 뭐랄까 그냥 표지도 그렇고 이렇게 한 손에 너무 착 감기는 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편집자님께 경의를 제가 받죠. 아니 이거 책 나오자마자 나는 이 받기 전에 인터넷 서점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실물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너무 예뻐가지고 책을 딱 오랜만에 이 소설집을 받아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다 읽어봤어요? 나오고 나서는 안 읽었지. 안 봤어요. 왜 안 봐? 저는 사실은 제 책을 이렇게 나오면 안 봐? 네, 나오면 안 봐요. 나랑 똑같네. 벌써 등단한 지 10년 차가 네. 됐어요. 너무 일찍 데뷔를 했죠. 대산대학문학상 거의 시조 아니야. 네. 몇 회였죠? 제가 4회. 그리고 고은 언니가 3회. 1회가 누구였어요? 에란 선배. 에란이가 맞다. 그 어떻게 보면 대산대학문학상의 등단자들의 네.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등단 10년 정도 되니까 어때요? 뭐가 좀 달라요? 달라진 점이요? 그래도 나름 부지런했어. 책이 지금 몇 권이야?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책인데 그래도 부지런했어요. 내가 네. 보기에 장편을 많이 썼잖아. 네. 2권이나 썼으니까 어쨌든 상 받은 네. 것도 포함해서. 좀 편안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때문에 너무 소모됐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소모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뒤돌아보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딱 응집해서 작업에 좀 열중해야 되는 그런 게 사실 삶이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 보여요. 이 책이 뭔가 모르겠어. 나는 지금 읽은 데까지를 보면 되게 슬퍼. 네. 쓸쓸하고 슬픈데 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네. 어때요? 내가 느끼는 게 이거 뭔가 좀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슬퍼. 슬프죠.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그리고 글쎄 이제 제가 일종의 기성세대가 이제 되어가는 된 어쩌면 그런 그 도정에 있는데 20대 때는 그냥 막연하게 가볍게 혹은 무책임하게 좀 질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도 생기고 제가 어떤 책임감이 있는 자리가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질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작품 안에서도. 질감. 네. 이번 소설집을 묶으면서 첫 소설집을 네. 꺼내서 보지 않았을 네, 저는 볼 제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첫 소설집이 나왔을 때도 그걸 안 봤어요. 지금 이번에도 안 봤어? 네. 나는 첫 번째 시집, 두 번째 시집 낼 때 첫 번째 시집 다시 꺼내서 봤는데 네. 저는 그게 너무 아파요, 언니. 왜 그럴까요? 처음이라 그런가?
예, 제 책들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아파요. 음. 그게 어떤 감정인지 엄마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못났고 응. 미숙하고. 응. 그 여기에 실린 이번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을 보면 제목이 되게 인상적인데 되게 슬프다. 난 해먹이 이렇게 해먹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면 슬프게 느껴지는지 몰랐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좀 제목을 지을 때 제가 좀 그런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어떤 형상화할 수 있는 단어를 찾고자 하는 편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유독 제가 이번에 묶으면서 소설을 한 서너 개 정도 뺐어요. 뺐어? 근데 뺀 것이 좀 이렇게 그 덜한 것들이 빠졌고, 좀 그런 제목들이 남은 것 같아요. 체에 걸리듯이. 아니 이거를 그냥 발음으로 뭐 신행 해먹 이러면 그냥 그런 거 보는데 쓰고 보니까 되게 슬픈. 네. 보통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 편이에요, 하나 씨는? 제목이 먼저 나오는 편이죠. 네. 보통은 막 소설 다 쓰고 막 제목 때문에 고민하잖아. 네. 전 먼저 제목을 쓰고. 네. 이 책을 아직 만나지 못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대목을 좀 읽어주고 싶으세요? 표제작을 읽을게요. 그들은 침묵했다. 권은 이곳에 바로 그 군밤을 나누어 먹던 늙은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별다를 것 없는 이야기였다. 실패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특별하다고 느끼고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믿고 그날이 오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요원하지만 그 둘만은 굳건히 믿고 또 믿는 그런 이야기. 권은 어둠 속에서 오래전 그 여배우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마리아는 이제 아주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권은 더 이상 마리아에게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라디오를 들었다. 트럼펫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 음악이 귀에 익었지만 언제 어디서 들었던 것인지는 떠올릴 수 없었다. 그들은 새카만 허공과 논, 밭, 나무, 버스 정류장들을 지나쳐 달려갔다. 2차선 도로에 그들 외의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마리아는 속력을 시속 150km까지 올렸다. 권은 보조 브레이크 위에 대기하고 있던 발을 슬며시 들어 올렸다. 이제 마리아의 차는 어떤 방해도 없이 빠르게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캄캄한 밤하늘에는 만월이 떠올라 그들을 비추었다. 그것은 오래전 사막에서 본 달처럼 크고 둥글었다. 속도 탓인지 권은 자신이 땅에서 조금 떠오른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밤의 도로를 끝도 없이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 소설도 되게 슬프잖아요. 이번 소설집을 어떻게 읽어주길 바래요, 독자들이? 이 해설도 물론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답변인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번에 책을 내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네, 어떤 위로냐면 그 작가분들이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단편을 쓸 때는 사실 독자들이라는 체감이 전혀 없어요. 예. 그냥 사실 같이 글 쓰는 사람들의 어떤 한두 마디 정도가 들릴 뿐인데 그러기에는 작업이 또 너무 고독하고 그래서 그냥 뭐랄까요. 아이 낳고 제가 작업을 하려면 어머니가 오셔서 제 노동을 대신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과 교환한 내 노동이 과연 어떤 것인지가 가늠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뭐 귤을 한 봉지 살 수 있었다면 좀 마음에 어떤 그런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한 나 자신의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지금 죄책감이 아주 크구나. 네. 근데 사실 이 책이 나오면서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이런 작업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도 참 기뻐하셨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네. 좋아했죠. 네, 가족들이 좋아. 특히 어머니가 그러니까 딸이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엄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 죄책감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느끼기도 하지만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드러나기도 네, 맞아요. 해서 모든 인물들을 되게 열패감 네. 속에 빠지게 또 그리게 되거든. 네. 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뭔가
아기가 썼는데 아직 어린 30대 초반의 소설가 썼는데 뭔가 좀 다 알고 살아본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작가의 말을 너무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모르겠어. 그 가장 어려운 시기잖아. 지금 또 소설판에서. 네. 그래서 문학이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또 문학 때문에 살고 있는 하나 씨가 있으니까 네. 또 이런 증거도 될 텐데 그 지금 혹시 이제 소설집을 이제 냈고 네. 또 소설을 쓰고 있어요? 지금 장편 소설 초고가 이제 마무리. 연재하고 연재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연재를 좀 했었잖아요, 하나 씨. 네, 제가. 연재를 그러니까 작가로서 연재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저는 사람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저는 정말 제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고 연재가 네, 안 맞아요, 저랑. 그 연재할 때 들어가서 다 댓글도 봤어요. 봤어요. 그 보면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 제가 좀 더 이렇게 능숙한 때 그걸 했으면 좀 덜했을 텐데 정말 그 한 줄 한 줄에 막 나뒹굴고 막 이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사실 뭐 이 시점에 와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설가한테 소설 한 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사실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걸 실패하면 난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젊은 소설가들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게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쓰면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성취 위주의 사회에 반발해서 글을 쓰는 건데 도리어 이 판 안에서 또 성취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순종적으로 따라갈 네. 수밖에 없는 약간의 기저가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연재하던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결심을 했던 게 초고 없이는 안 하겠다고 결심을. 그때는 초고 없이 그냥 뛰어들어. 그냥 완전 했죠.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새벽에 사우나를 가서 땀을 빼고 와서 글을 쓰는 그런 노동을 했습니다. 제가 초고 매일매일. 원고 없이 매일매일. 네. 초고가 있으면 좀 다를까? 글은 연재라는 방식이? 디딜 언덕이라도 있으니까 원고를 갖고 이제 고쳐나가면서 어쨌든 소설이 하나의 완성된 몸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쓰면서 계속 바뀌는데 그런 완결된 걸 사실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거든요. 연재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힘들죠. 지금 하나 씨가 쓰고 있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언니가 웃을 것 같은데. 난 좀 오늘 웃어야 돼. 나 좀 웃기게 해줘. 여성성. 내가 왜 웃어, 근데 이 말에? 여성주의. 이 말에 내가 왜 웃어? 응? 심각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구나. 부럽다. 내가 쓰지 못하는 세계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다음 쓰고 있는 소설은 그거가 가장 테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랫동안 하나를 봐왔지만 네. 완성된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되게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번 소설의 쓸쓸함이 네. 그 다음 소설에 뭔가 다른 쪽으로 가게 한다는 희망이 또 보이기도 해요. 소설을 쓰면서 이번 소설집을 묶으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나 엄마한테 뭔가 미안함을 털 수 있는 뭔가의 존재가 나왔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소설을 이렇게 단편은 시 같잖아요. 네. 한 편이 딱 완성됐을 때 후련함과 더불어 우울함이 같이 오는데 네. 특히나 이번 소설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 이거는 정말 이건 좀 소설 같아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저 자신이 제 작품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언니. 저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좋아서 모래성을 쌓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와서 봐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책이 돼서 다른 사람이 읽는 그 기저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책이 됨으로 인해서 달라진 점이라는 거는 딱히 좀 잘 없는 것 같고 또 제 작품을 되돌아볼 때 남다른 감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아프다는 말을 쓴 것도 그냥 저 혼자 놀이처럼 글을 쓰고 있고 지금도 그 놀이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볼 때는 그냥 부끄럽죠. 그래도 이게 묵묵히 혼자 쓰고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하나 씨는? 이제 겨우 34밖에 안 됐잖아. 네.
데뷔 10년 차씩이나 됐지만 네. 이제 겨우 34.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제가 왜 소설을 쓰기 시작했냐면 10대 때 저는 사실 굉장히 겉으로는 모범생이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였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를 건져내 준 게 사실은 문학이거든요.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뭐 아까 슬픔 쓸쓸함 언니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이건 내가 괴물인 게 아니구나. 이게 인간 삶의 본질이구나라는 공감을 얻으면서 일종의 치유가 됐고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저의 이상향은 그렇게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혹은 인생을 진실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상태, 미명의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좀 가벼워지게 만드는 작품을 쓰는 게 진짜 어렵겠다. 너무 어렵죠, 언니. 그냥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 그쵸.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난 이렇게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 됐지.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 게 내 인생이었다라고 회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하겠다. 그런 네. 꿈이 있어서. 네. 그쵸. 그 새로운 뭐 장편도 곧 만나보겠죠. 그러면 네. 전작 장편에 가깝겠네요. 초고를 다 쓰고 시작하면. 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대해 제목은 주세요. 정했을 거 아니야. 네. 제목이 뭐예요? 비밀입니다. 아, 제목이 비밀입니다요? 아니. 아, 뭐 나한테도 말 안 해줘. 왜? 아니에요. 이건 기밀. 아, 기밀이야? 네. 아우, 되게 치사하다. 어? 나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나 작가의 말에 한 대목만 읽어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 딸의 손톱을 깎다가 네. 부터 사실이다까지. 네. 네. 이 부분을 들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딸의 손톱을 깎다가 그 투명하고 하얀 막을 조심스럽게 잘라내다가 문득 내가 34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사실에 언제나 화들짝 놀라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형편없는 인간인지 분명해지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문학의 비호 덕분일 것이다. 나는 그 안에서 패배할 권리, 하찮아질 권리, 인간 변종이 될 권리를 얻었다. 문학이 죽었다 살았다 말이 많은데 나의 증언은 단지 이것. 문학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다. 희망스러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씩을 총 정리할 수 있는 대목이 네. 딸애로 시작해서 네. 문학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다까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가 아기를 봐주는 시간 동안에 소설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오랜만에 하나씩가 나왔고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건데. 네. 아마도 오늘 여기 오면서 그 생각했는데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우리 그 나와바리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소설을 쓰고자 하는. 그렇죠. 문학 지망생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 지금 소설판이 어떻다. 책이 팔린다 안 팔린다. 뭐 문학은 이제 있다 없다 말이 많고 또 그런 걸로 이렇게 시국이 복잡하고 불안한 그런 시국인데 좋은 작품은 언제 어디서든지 공감되고 좋은 작품은 언제 어디서든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의 단 하나의 짝이 있는 것처럼 네. 그래. 짝이 없어 나는. 어떻게? 더 좋은 짝을 만나야 난 희망이 있잖아요, 언니. 그래? 네. 마지막으로 희망을 주신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무슨 책을 요즘엔 읽고 있어요? 저 지금 다니엘 펜야크의 몸의 일기를 읽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그렇구나. 네. 네, 몸의 일기 좋은 책이죠. 네. 네. 아무튼 새 책이 나와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도 보여주고 목소리도 들려주고 문학에 대한 희망까지 줘서 네. 너무너무 고맙고 네.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애니를 꼭 저는 다 읽을 건데 지금까지 읽은 느낌으로만 해도 전 좋았는데 네. 작가의 말을 이렇게 읽어줘서 또 너무 고맙고 네. 네, 또
새로 쓰게 되는 장편에 대한 기대심도 계속 부풀려서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방이 꿈단지 손님은 직함이 무척 많네요.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수집가, 수필가, 관장님,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사장님이기도 하셨다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을 제가 보니까 외모도 좀 독특하시고요. 네, 얼른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아, 예, 지금 말씀 다 맞으시고요. 네, 맞아요? 예, 네, 예. 네. 저는 현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현태준이라는 이름도 뭐 워낙 널리 알려져 있지만 뽀랄라 그죠? 네, 예, 네. 예, 예. 저도 뽀랄라가 어떻게 나왔는지 되게 궁금한데 제가 조금 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 청취자분들 예, 예, 예. 제가 또 틀리는 게 있나 한번 봐주세요. 네, 예. 네. 현태준은 서울대 공예과를 졸업했다.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그리고 수집가이다. 뽀랄라 대행진, 뿌지직 행진곡, 아저씨의 장난감 일기, 현태준 이후일의 도쿄 이야기, 현태준의 대만 여행기, 오늘도 뽀랄라 등을 펴냈다.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의 20세기 소년소녀관을, 홍대 어귀의 뽀랄라 수집관을 운영 중이다. 맞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뽀랄라 아저씨라고 칭하시고 네, 홍대에서 예, 이제 예. 10년 동안 운영 중이신 박물관 이름이 뽀랄라 수집관. 네, 그렇죠. 예, 예, 예. 작품집 제목도 뽀랄라 대행진. 뽀랄라가 무슨 뜻이에요? 아, 그게 이제 포르노 네. 더하기 랄랄라 아. 예, 라는 뜻인데요. 네, 네. 그게 이제 포르노는 좋아요라는 뜻인데 네, 네. 그게 이제 아주 80년대 중딩 때 네, 네. 처음 이제 친구네 집에 포르노를 보러 갈 때 그 기분을 아, 표현한 단어예요. 뽀랄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오. 그 설레이면서도 호기심에 이제 얼굴이 상기되고 그런 야릇한 기분, 그러니까 그 기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노가 좋다고 계속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네. 저는 뭐 울랄라 이런 네, 것 같다고 예. 했는데 거기에 예. 포르노의 뽀자구나. 네, 옛날에 이제 폴랄라라고 많이 그랬죠. 아, 학교 다닐 때. 아, 제가 연배 차이가 좀 나나요? 그러시기 조금 나시는 것 네, 같기도 하고. 관심이 제가 그쪽으로. 예. 안경이 뽀랄라스러워요. 안경이요. 네. 이게 얼굴이 커갖고 네? 가리려고. 아니 그 뽀랄라는 현태준님만의 단어가 돼버렸죠, 그죠? 누가 쓰면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게 옛날에는 좀 많이 썼었어요. 동네별로. 네. 예. 그래도 뭐 책을 내고 뭐 어쨌든 가게도 내고 하셨으니까 이제 네. 거의 거의 그 현태준님만의 단어가 됐을 텐데 그 저희 녹음실 근처에 그 수집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저기 8번 출구에서 한 5분 거리. 네네네. 예. 그 무엇을 전시하고 제가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예, 좀 거기는 소개를 좀 이제 해주세요. 제가 원래 전문이 네. 이제 우리나라 옛날 장난감을 이제 모으는 게 전문이에요. 그거를 거의 한 20년 정도 모아왔는데. 옛날 장난감이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7, 80년대에 아, 그게 옛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60년대는 아니고 60년대 장난감이 없었고 우리나라에. 그렇죠. 70년대부터 이제 생겨났는데 하고 20년간이 우리나라의 장난감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아주 아이들한테 인기도 좋았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회사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네네. 이제 그때의 우리나라 장난감 모으는 게 이제 제 전문이고. 아, 예. 7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장난감이 뭐예요? 저도 76년생인데 네, 기억이 네.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아이들은 이제 조립식 만들기라고 불리는 이제 프라모델. 그게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들은 이제 종이 인형이 네네네. 나오다가 70년대 말에 이제 바비 인형 같은 거가 네. 수출품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 예, 그때 조금 팔리다가 이제 80년대부터 여자 아이들은 라라, 미미 인형 이런 게 이제 생산됐죠.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어쩌다가 이런 장난감을 모아야지, 이렇게 네. 수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있었을 때 하신 거죠?
그렇죠. 별로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그 98년도에 네네. 이제 뭐 IMF 때는 할 일이 없어갖고 네. 그 이제 뭐 외국 여행을 갔다가 외국 가니까 이제 그 빈티지 샵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보니까 장난감 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는데 해서 이제 한국에 와갖고 제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예. 그랬더니 뭐 진짜 남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전국을 제가 이제 다 다녔죠. 아, 그때부터. 원래부터 가장 좀 약간 집에 좀 장난감이 많거나 네, 그렇게 네. 크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많이 갖고 놀았어요, 굉장히. 많이 갖고 놀았는데 그게 이제 그 이사들을 많이 다니니까 우리나라는 네. 다 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버리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어른들이 장난감은 다 이제 못 갖고 놀게 하죠. 이제 공부하라고 네네네. 어른스럽게 살라 이런 거를 이제 네.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신 거예요? 다시 이제 모으게 됐죠. 아니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쩌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거 수집하는 사람이 있지라는 생각으로 예전에 그 첫 번째 책 내신 게 2001년 정도였던 걸로 그렇지, 기억이 나요. 2000년? 네, 그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걸 왜 모으지? 이걸 모아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서 봤는데 보니까 전공이 공예과시더라고요. 연관이 좀 있을까요? 연관이 전혀 없죠. 네. 그 처음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수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수집이라는 개념으로 모았다라고 했던 가장 첫 번째 물품이 뭔지 기억나세요? 저 때는 이제 우표 수집을 많이 했어요. 아. 70년대는 이제 그 전 국민이 네. 취미가 우표 수집이어갖고 네네. 저도 뭐 우표 수집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껌종이 수집도 하고 껌종이요? 그것도 유행이었거든요. 아. 그 다음에 뭐 극장에 가면 영화 카드 하나씩 줬어요. 요즘은 이렇게 전단 주듯이 네네. 조그만 시간표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것도 모으고 그랬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공짜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 누가 버린 것들 다 주서요? 그런 거 막 주워다 막 모으고 그랬어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유품을 이렇게 길에다 버린 거를 네네. 제가 다 주워왔죠. 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갖고 나가라고 안 하세요? 굉장히 놀라셨죠. 네. 그렇게 모은 것들 다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았는데 그걸 어떻게 보관해요? 저장이 아니라 보관. 그게 이제 뭐 저기 뭐 작업실에다 처음 보관하다가 네. 거기 이제 자리가 모자라니까 네. 이제 따로 또 창고를 얻어놨어요. 아. 그 창고를 한 벌써 10몇 년째 이제 계속. 아. 그러면은 댁에도 뭔가 모아놓은 게 있으실 거고. 집에도 뭐 조금 있고, 네. 창고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홍대 그 전시관에 네네. 거기도 뭐 일부 갖다 놨고. 그럼 도대체 몇 점이나 돼요, 그런 게? 다 셀 수 없죠. 뭐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저 말고 장난감 모으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한 뭐 30만 점 정도 갖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0만 점. 네. 한번 물어본 분이. 네. 저도 뭐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은 거는 팔지도 않을 거잖아요. 팔아요? 이제 이렇게 하나 있는 건 제가 네. 갖고 있고 네. 두 개 있는 건 교환을 해요, 저는. 아. 좀 이제 그 2002년인가 제가 이제 장난감 책 쓰고 나서 네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장난감 모으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쵸. 뭔가 계기가 되셨죠. 네, 이런 걸 네. 모으는구나. 그래갖고서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이 그 책을 보고서 전국의 문방구를 다 다닌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이 구해온 거를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랑 교환하자. 그럼 제가 그때 교환하고 2개씩 있는 거는. 아. 그러면서 또 제 수집품을 또 늘려오고. 그랬죠. 한국에 없었던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고가의 뭐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장난감을 모은다라는 거의 발상? 그거에 거의 시초시잖아요. 뭐 그렇지 뭐 모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아니 모아도 이게 뭔가 수집관을 내거나 뭐 이렇게 책을 내거나 그러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운영이 되려면 그런 수집관 이런 데다 월세도 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2007년인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네네. 2009년에 열었구나. 근데 하여튼 한 3년 동안 계속 적자했어요.
당연히 적자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한해 동안 계속 이제 월세가 비싸지 않아요 거기는? 홍대는 좀 비싼데 이제 거기 뭐 월세뿐만 아니고 뭐 이제 저희 그 도와주는 직원 그쵸. 친구도 있고 뭐 이러니까 유지비가 나가는데 하여튼 한 달에 몇백만 원 적자를 내다가 한 3년 정도 예. 그리고 한 그다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서 지금은 이제 약간 똔똔. 아 진짜요? 예. 우와. 그래서 뭐 적자도 조금 날 때가 있고 약간 또 방학 때는 또 흑자가 조금 날 때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뭐 저기 한 50명 안팎이고 세상에. 예,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얼마지? 5만 원? 5만 원. 그리고 이제 근데도 월세 다 내고 다 똔똔이 돼요? 아니 그리고 이제 네. 주말에는 한 200명 정도 와요. 200명 정도 오고 뭐 그리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위탁 판매 코너도 있고 매니아들이 자기 네, 파는 네. 위탁 판매하고 우리도 이제 저희도 뭐 따로 조금씩 파는 코너가 있어요. 그런 거 판매 수익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뭐 이렇게 예. 그럼 주 수입원이 네, 네, 네. 입장료예요? 아니면 판매료예요? 기본은 입장료죠. 네, 예, 네, 입장료고 뭐 그다음 판매 수익을 조금 늘리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게 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해마다 네, 네. 예. 아 예, 그렇구나. 그냥 뭐 이렇게 예. 세상에. 예,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냥. 근데 버티는 게 신기한 거라니까요. 예, 재미로. 그 그렇게 뭐 어쨌든 네. 모으는 거 좋아하시면 문방구를 네, 네.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문방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예. 문방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예, 거의 예, 없잖아요. 예, 예,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데가 좀 있으세요? 문방구? 아 지금은 없어요. 한 몇 년 전부터는 거의 뭐 안 다니고. 그러면 한국에는 이제 문방구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요. 지금도 몇 군데 남아 있어요. 학교마다 예. 좀 큰 학교는 문방구가 한두 개씩 있어요. 있는데 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다 대부분 그 교재나 이제 뭐 수입품, 수입 완구 같은 거 팔아요. 네. 중국산들. 그렇구나. 그 예전에 그 네. 김영하 선배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선생님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오래된 동네들을 이제 구석구석 걸어 다니다가 학교와 문방구를 발견하며 들어간다. 그곳에서 오래된 장난감을 구입하시는 건데 다른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문방구 방문한 데가 1852곳 맞아요? 아니 뭐 그런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얘기한 적 없는데. 네, 뭐 이렇게 뭐 쓰여 있던 네, 것이 네,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안 가본 문방구는 거의 없으시겠어요? 그 제가 이제 그때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 저 지도책 펴놓고 다녔어요. 근데 지도책에 문방구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을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책 보면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앞에는 몇 군데씩 있으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주변 이렇게 많이 다녔죠. 좀 이렇게 장난감을 수집한다는 얘기 소문이 돌고 예. 뭐 이렇게 약간 문구 이런 회사나 이런 데서 오히려 연락이 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거 이런 거 나왔다 이렇게. 예, 딱히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기 우리나라는 다 망했어요. 완구 회사가 다 이렇게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게 언제부터 없어진 그게 거예요? 거의 뭐 한 2000년 초반부터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있는 것은 이제 그 수입 완구 취급하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안 좋아하고. 요즘 애들은 그럼 뭘 갖고 놀까요? 요즘 애들은 이제 핸드폰? 저기 그 스마트폰이나 이제 네. 뭐 게임 많이 하죠. PC 게임.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 갖고 노는 친구들은 이제 애기들, 유아들이 이제 교육용 완구를 좀 갖고 놀고. 네네. 그 다음에 뭐 레고 네. 어른들이 뭐 네네. 큰 애들이나 이렇게 레고 갖고 놀고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국산 완구 회사들은 뭐 수익이 날 수가 없으니까 다 이제 없어졌죠. 예. 선생님 혹시 뭐 이렇게 외국에 예. 뭐 이렇게 빈티지 장난감도 이렇게 사시고 그러세요? 가끔 사요. 가끔. 예, 가끔. 예. 제가 아는 시인 중에 한 네, 명이 예, 빈티지 예. 장난감 마이 페이버릿이라는 거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가본 것 같아요. 네, 강남에 그분은 있는 거. 해외에 있는 빈티지 장난감만 모아서 예. 도대체 저런 걸 누가 살까 하는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비싸던데. 그 가격이 뭐 이렇게 예. 좀 싸진 않은데 보면 이제 그 독특한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오래된 그 양철이라든가 네, 플라스틱 네. 재질에서 주는 느낌이 그것 때문에 아마들 형태도 좀 재밌고 그러니까. 네네. 요즘은 뭘 주로 좀 관심이 가세요? 요즘 모으시는 계속 모으시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는 이제 제가 책을 좀 많이 모으죠.
책이요? 예, 책. 제가 이제 뭐 소설책, 그다음에 잡지책, 그다음에 만화책, 그다음에 뭐 비소설류. 예. 그냥 뭐 인터넷 서점의 그 헌책방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근데 약간 희귀본 같은 거 아. 그런 것도 모아요. 그거 다 모아서 뭐 하시려고? 전시하려고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자료로 쓰려고. 아니 저는 네. 한동안 책을 되게 많이 모으다가 네. 이거 다 모아서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죄다 네. 버리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네, 저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모은다는 게 네.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뭔가 모은다는 옷 같은 건 안 모으세요? 안경이나? 딱히 그런 건 안 모으는데 이제 모으는 게 저기 왜 모으냐면은 네, 저기 네. 그 70년대 장난감을 비유를 하면은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 대부분의 남자들 도회지에 살던 남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놀았던 물건이에요. 그게. 아, 예,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이게 개인사를 보면은 저 유년 시절에 꽤 나름 중요했던 물건들이거든요. 요즘 애들이 게임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물건은 되게 이제 하찮은 것들이지만은 개개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걸 모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책 같은 것도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러면 30여만 점인데 예. 이렇게 요거는 언제 어디서 음. 내가 수집했다 이런 것들 다 메모해 놓으세요? 아니요, 그건 안 해요. 딱 보면 알아요? 기억이 나요? 네, 대충 나고 이제 이제 제가 요새 그 책을 쓰는 게 있어요. 아. 우리나라 그 프라모델의 그 네, 시대사를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이제 그 스캔을 하고 촬영을 하고 연대라든가 그걸 다 이제 정리를 하죠. 지금이야 네, 그런데 네. 옛날에 모으셨던 네, 것들 네. 껌종 이런 건 다 어떻게 메모해요? 다 아니, 보면 알아요? 그냥 그 스크랩북에 껴놨죠. 예, 보면 이제 대충 알고. 예. 저는 책만 봐도 이거 네. 언제 내가 어느 서점에서 샀지 기억이 안 나서 예. 한동안 왜 면지에 뭐 네.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 서점에서 이런 거 네. 쓰는 게 유행인데 지금은 네. 잘 안 쓰니까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저도 기억 못 해요. 예. 그렇구나. 요즘 특별히 예. 요거 완전 꽂혔다. 아까 책 얘기하셨는데 그 장난감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네. 그래도 책 말고 예. 갖고 노는 것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게 뭐가 있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갖고 놀 만한 것들. 요새 제가 네. 관심 있는 거요? 네네. 저 요새 스마트폰 게임이에요. 또 요즘 스마트 게임은 이게 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선생님의 24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네. 애 밥 해줘요. 아. 쌀 짓고 반찬 만들어 애 밥해서 이제 뭐 애 또 깨우고 그 학교 보내고 네. 그다음에 엄마도 이제 나가고 네. 그러면 이제 숨 좀 돌렸다가 이제 뭐 설거지 할 거 하고 빨래 널고 그다가 이제 뭐 제가 작업실 3개가 있어요. 3개요? 그 집에서 작업도 하다가 아니 또 제1 작업실 갔다가 제2 작업실 갔다가 거기서 또 작업하다가 선생님 부자예요? 아니 부자는 아니고 작업실 되게 쌉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한 개도 못 얻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3개가요 작업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치 얼굴이 부자신 것 같아요. 아니죠, 배만 부자죠. 네. 그래서 이제 작업하다가 네. 그 저녁 오후 시간 되면 또 집에 가서 작업실 3군데를 매일 들르세요? 아니요, 왔다 갔다 여기 갈 때 있고 저기 갈 때. 그러면 작업실 홍대까지 치면 4군데다 4군데. 수지관까지 하면. 그럼 그 가서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작업실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후쯤 5시 되면 집에 와서 예. 애 저녁 준비하고 예. 애 밥 먹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겨워지면 친구 만나 술 먹으러 나가든가 아니면 애 밥 먹으면서 같이 또 소주 한 병 먹고 뭐 이렇게 영화 보다가 자기도 하고. 예. 너무 부러운 팔자다. 근데 일을 좀 마감이 있어갖고서 네. 일 많이 합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심해갖고. 근데 작업실이 4개라는 게 약간 충격인데 선생님? 근데 그게 거의 다 월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짐이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저는 30여만 점 어떻게 보관하나 싶기도 한데. 그거 정리할 일이 뭐 엄청 할 일이 많아요. 예. 근데도 부럽네요, 뭔가.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월세 내는 것도 막 못 낼 때도 있으니까. 예. 뭐 골치 아픕니다. 그것도 하려면은. 근데 정리 못 하잖아요, 한 군데라도. 지금 당장.
최근에 새로 하나를 또 얻었는데 또 얻었어. 그럼 5개예요? 아니 그게 4개인데 네 개예요? 그게 왜 얻었냐면 이제 한 작업실 겸 창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간이 없어갖고 네. 하나를 따로 또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해갖고 원래 메인 창고에 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요즘 새로 얻은 건 임시로 제가 몇 개월만 좀 쓰려고. 네. 집에서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수집하고 작업실 벌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그냥 다 묵과 하세요? 많이 혼났죠. 네, 많이 혼나고 뭐 이렇게 제가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근데 얼굴이 걱정이 별로 없으신 얼굴이에요. 그냥 뭐 넘어가겠지 하는 얼굴이신데. 요즘은 좀 편해요. 제가 요즘은 또 골치 아픈 거 하나 정리를 해갖고. 아니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웃는 얼굴이. 요새는 좀 괜찮아요. 네, 근데 작년 재작년 제가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아주. 생활에 대한. 그래서 또 작년 재작년 술집을 하나 또 벌려갖고 그 술집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래갖고. 술집도 하셨었어요? 한 4년 정도. 망했어요? 거의 그렇죠. 그럼 접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5월달에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있으신가 봐요. 가게의 문을 열 수 있는. 대출 받아서 했죠. 대출 받아서. 가게. 그때가 망해갖고서. 그 술집 이름은 뭐였어요? 그게 뻘랄라 사롱이라고. 뭐 파는 집이었어요? 거기 뭐 호프, 맥주, 뭐 양주, 소주도 팔고. 뭐 다 근데 팔았어요. 망한 이유가 뭐 뽀랄라를 걸었구나 간판에. 아니 처음엔 잘 됐는데 이제 그게 잘 되기보다 뭐냐 유지는 했어요. 처음에는 1년 정도. 근데 2년째 되면서 이제 막 힘들더라고요. 제가 늙어갖고 새벽 뭐 4시까지 하려니까 힘들고 그리고 막 답답해 죽겠는 거 거기 술집에 있으려니까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작업도 못 하겠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집 가게를 안 나가서 맡겼어요. 이제 남한테. 거기 이제 매니저한테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망했구나. 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쵸. 단골들이 저랑 놀려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단골들이 안 오고 그리고 또 내가 내가 잘 안 나가니까 또 뭐 이게 그래서 완전히 폐업. 아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위탁을 줬어요. 아는 후배한테. 그 꼬치구이 굉장히 잘하는 친구한테 일본식 야끼도리.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좀 맡아서 또 했죠. 그게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잘했어요. 아주 뭐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러다가 뭐가 세월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경기적인 불경기가 있으니까 또 손님이 쭉 굶겨갖고. 그래서 뭐 좀 잘 또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가게를 제가 내놔서 올해 5월에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정리가 되신 거예요? 정리했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뭐 권리금도 많이 내고 인테리어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많이 못 뽑았죠. 그래서 그쵸. 거의 뭐 반에 반 또막 정도에 제가 정리 그냥 하고. 아내분이 매일 어디 나가시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뭐 제가 큰 사고를 쳐갖고 요새는 용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하고 싶은 거는 다 한 번씩 해보셨네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요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바로 이렇게 제가 저지르는 편이세요? 저지르는 편이어갖고 최근 10년간은 막 저질렀던 것 같아요. 뭐 이거 바로 하고 막. 지금도 뭔가 저지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내가 이제 요즘 근신 기간이라서 제가 이제 얌전하게 내일만 본 작업만 하겠다. 그래서 본 작업만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이제 아이디어 많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작업만 해야지. 얼굴에 맺힌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옛날에 있었다니까. 아니 근데도 어쨌든 시도하고 망한 거잖아요. 다시는 안 하는데 얼굴에 이렇게 되게 어린이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요새는 딱히 마음 편하게 하니까 제가. 네. 제가 뽀랄라 얘기를 하다가 술집 망한 얘기까지 갔네요. 다음 시간에 한 주 더 배워서 나머지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선생님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어요. 망한 얘기로 끝나서 좀 서운하세요? 아니,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은 작업하시는 분들은 술집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주 더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슬프고 아름답고 슬픈 풍경이다. 다음으로 연필 깎는 일인 연필 깎기는 어떠한가? 몰입의 절대적 즐거움과 고독.
한 손으로 연필을, 다른 한 손으로 칼을 잡는다. 이내 두 손이 속도와 힘을 조절하면서 나무의 살결을 깎아낸다. 일생이 다크한 영혼들이여 귀 기울이길. 흑심인 듯 살짝 보이는 흑연을 사각사각 갈아내면 연필은 비로소 필기 도구가 된다. 몇 자루의 연필을 깎아 필통에 가지런히 눕히는 순간 일상은 시작되고 또 완성된다. 뾰족하지도 뭉툭하지도 않은 연필심. 꼭 그만큼 날선 감각을 꿈꾼 지 오래임을 고백할까? 지금 떠오르는 것은 저녁별과 밑줄 긋고 싶은 미문, 마음이라는 행간일지도.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는 책은 당신의 사물들 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